안녕하세요. 저는 가온고등학교 수학교사 고경수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2020학년도 수학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행평가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의 목차는 요 세 가지예요. 1번, 2번, 3번 요 세 가지에 맞춰서 간단히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행평가 안내인데요. 우리 가온고 같은 경우에는 학기 말 100%의 평가 중에 50%가 수행평가입니다. 나머지 50%는 1차 지필평가, 2차 지필평가를 각각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수행평가는 50% 많은 양의 수행평가를 하고 있죠. 수행평가 종류는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논술형 평가고요. 논술형 평가는 20%에 해당됩니다. 굉장히 조금 큰 영역을 갖고 있죠. 논술형 평가는 개인 서술 평가를 하는 것과 동일해요. 그래서 2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각 10%씩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입생을 기준으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죠.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학기 동안 2번 평가하게 되어 있고요. 첫 번째는 수학 창작시를 봅니다. 이건 공통이고요. 수학 창작시로 여러분들 논술형 평가를 진행합니다. 수학 창작시라는 얘기를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논술형 평가가 학생들의 굉장히 높은 사고력을 평가하는 그런 형태는 아니고요. 학생들이 어떻게 수학을 표현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너무 크게 부담 안 가지셔도 되는 평가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학교 자체는 수준별 수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 맡으신 학급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좀 재량적으로 논술형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평가 영역은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한 번씩 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논술형 평가는 총 20%의 영역으로 학생들에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논술형 평가는 이렇고요. 자, 두 번째는 수학적 의사소통입니다. 말이 좀 어렵지만 수학적 의사소통은 쉽게 말해서 발표 점수랑 동일해요. 그래서 수준별 수업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께서 각자 발표 점수를 수학적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항목에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수업의 참여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10%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프로젝트 A라고 하는 수행평가입니다. 이 수행평가는 10%이고요. 기준은 팀 프로젝트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별 프로젝트 활동을 제공을 해서 평가를 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별 프로젝트에 관한 내용은 각 교과 담당 선생님께서 제안해 주실 거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제안을 듣고 수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은 프로젝트 B라고 하는 수행평가예요. 마찬가지 10%입니다. 근데 이 프로젝트 B는 공통으로 하고 있어요. 이 공통이 뭐냐면 바로 오답 노트입니다.
오답 노트는 한 학기에 4번 4회 검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 10문항씩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답 노트를 원래 작성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2번에 오답 노트 작성 방법을 넣어 놨는데, 오답 노트 작성 방법은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답 노트를 4번 검사를 하게 되겠고요. 한번 검사할 때마다 100점씩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4번 검사하게 되면 400점이죠. 400점에 평균 80점 이상이면 이 수행평가는 모두 만점 처리가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오답노트 작성 방법은 조금 이따 하고요. 참고도서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내신 시험 공부하는 게 조금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고 해요. 무조건 이렇게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내신 시험을 출제할 때 저희가 참고하는 도서예요. 수학 문제집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보통 기본서라고 하죠. 이제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 그 다음에 유형 문제집. 그죠? 그 다음에 기출 문제집 형태로 보통 많이 공부를 하시잖아요. 근데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기본서도 종류가 많고, 유형 문제집도 종류가 많고, 기출 문제집도 종류가 많죠. 그럼 이걸 모두 다 공부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문제집마다 문제들이 다 비슷비슷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수학 선생님들은 도서를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 도서에서 시험 문제가 똑같이 나온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저희가 시험 문제를 낼 때 참고하는 문제 유형을 참고하는 도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도서는 첫 번째 EBS 올림푸스입니다. 기본서랑 유형 문제집이 한 중간 정도 되는 형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교과서를 통해서 개념을 좀 잘 읽어보시고요. 유형 문제나 이런 것들은 올림포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똑같이 EBS 올림포스이긴 한데요.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고난도라고 하는, 올림포스 고난도라고 하는 문제집입니다. 유형 문제집하고 기출에 가까운 형태로 되어 있는 상태예요. 네, 좀 문항들이 좀 어려운 문항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문제집이고요. 자, 세 번째는 학생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자이스토리입니다. 전형적인 기출 문제집이죠. 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도서를 가지고 저희는 문항을 비슷하게 출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있는 문항들이 다른 문제집에 있는 문항들과 솔직히 거의 비슷비슷해요. 네. 그렇지만 학생들의 공부하는 것을 나름대로 좀 돕고자 저희는 이 세 가지의 문제집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셔서 공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답노트 작성 방법에 대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고요. 지금 보시면 수학 5단 문항 분석 카드라고 하는 양식이에요. 요 양식은 학교 홈페이지 수학과 게시판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수학과 카페,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수학과 카페의 게시판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학교 홈페이지에 수학과 게시판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아마 로그인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려면은, 신입생 같은 경우는, 학교 아이디를 만드는 것과 승인을 좀 받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학과 카페에 있는 게시판을 이용하시는 것이 조금 더 빠를 거라 생각합니다. 원래는 오답 노트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만들어서 작년까지는 그 책으로 작성하게끔 학생들에게 공지를 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그냥 이 양식을 실제 그냥 출력하셔서 작성하신 후에 담당 교과선생님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좀 간단하게 바뀌었죠. 제출하실 때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 한 장에 그 두 문제씩 되어 있어요. 그죠? 한 문제, 두 문제. 이렇게 두 문제씩 되어 있기 때문에 제출하실 때는 10문항 제출이니까 총 5장을 제출하게 되어 있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데 이 오답 노트가 저희가 작년에 이제, 제작하고 나서 남은 게 있어요. 남은 노트가 있어요. 남은 노트, 필요하신 학생들은 저희가 이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강매 아닙니다. 네, 필요하신 학생들은, 구매하실 수 있고요. 5,000원에 구매가 가능하니까, 혹시 이제 계약하시고 나서, 필요하신 학생들은 담당 선생님께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착순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강매는 아니고요. 필요하신 노트로 쓰는 것이 편하다는 학생들은 구매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그냥 이 양식을 출력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작성하는 방법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이 오답 노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 페이지는 문항이고요. 뒷 페이지는 이제 풀이와 개념 정리, 반성점 혹은 틀린 이유를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쇄하실 때 양면 인쇄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양면 인쇄 하셔서 총 5장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총 10문제죠. 자, 그럼 하나씩 볼게요. 문항입니다. 여러분들이 틀린 문항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틀린 문항을 정확하게 작성해 주셔야 돼요. 어떤 학생들은 이제 약간 좀 간결하게 쓰겠다고 문항을 줄여서 쓰거나 아니면 그냥 그림을 안 그리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나중에 확인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한다고 생각하실 때는 틀린 문항을 정확하게 모두 다 작성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엔 출처와 단원명, 주제인데요. 출처, 단원명, 주제는 당연히 여러분들 문제를 풀다 보면 그 문제의 단원이나 어느 문제집에서 갖고 왔는지, 그 다음에 그 단원은 무엇인지, 이게 어떤 주제를 갖고 낸 문제인지 다 정확히 알 수 있겠죠? 예, 그 부분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난이도 당연히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반복 횟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출제 의도예요. 그죠? 출제 의도. 우리는 문제는 많이 풀어봤지만 이 문제를 왜 냈을까를 고민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것을 고민하게 해주는 영역입니다. 그렇게 출제자의 의도를 고민을 해야 이게 어떤 식으로 풀이하는 것이 좋겠구나 라는 것을 조금 쉽게 알 수 있겠죠.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 강조합니다. 여기 아랫부분은 학생 여러분들께서 작성하시는 공간이 아닙니다. 여기 아래 영역은 선생님들의 평가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알려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문항 앞부분을 작성하시게 되면 이제 뒷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자, 뒷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면 풀이를 적는 난이 있죠. 문항과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어떤 학생들은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머릿속에 있는 풀이를 적어요. 그것도 아주 그냥 비약적으로 간결하게 막 적죠. 근데 그건 좋지 않습니다. 여기는 문항 분석 카드, 즉 오답 노트이기 때문에 문제집에 있는 해설을 작성하는 것이 좋아요. 해설을 우선 작성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자신이 생각했을 때 또 다른 풀이가 있다. 그것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해설이 무조건 무조건 정확하다라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범적 풀이는 하나 있어야 해요. 그래야지 해설을 분석하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른 풀이가 생각나면 다른 풀이를 적었을 때 두 개를 비교할 수 있겠죠. 이런 비교하는 과정 중에서 여러분들의 수학적 역량이 발달되는 부분이니까 기본적인 모범적 해설은 꼭 작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귀찮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는 개념 정리입니다. 선생님들이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거든요. 요 문제 속에 있는 문제 속에 개념을 작성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게 조금 말이 조금 복잡하게 좀 이게 말이 조금 어색하기는 한데 개념을 작성할 때는 교과서나 문제집 속에 있는 일반적인 개념을 적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뭐 x 플러스 3이 5인데 그럼 x의 값은 5 빼기 3이 되니까 x의 값은 2입니다 라는 것을 적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 개념 정리에서는 요 놈을 적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는 무엇이 활용됐죠? 이항이라는 개념이 사용됐을 수도 있어요. 또는 1차 방정식의 풀이, 이런 내용들이 지금 적용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한 교과서나 문제집의 개념을 작성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인 개념을 적는다는 거, 그러니까는 아주 정형화된 개념을 적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안에서 어떤 개념이 사용되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걸 꼭 기억하시고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문제 속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적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반성점과 틀린 이유 쓰는 란입니다. 체크하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체크 후 구체적으로 쓰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문제를 잘못 읽어서 썼다 라고 하면 그 이유를 적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조금 고난이도 문제를 틀렸어요. 그런 경우는 만약에 문제의 뜻을 몰랐다. 그러면 어느 부분이 몰랐는지, 왜 그랬는지 이런 걸 좀 구체적으로 적어야 반성적 사고가 되고, 그리고 그래야 교사의 피드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죠? 오답 노트는 과제처럼 제출하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면 교사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들 수학 공부하는 법도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고, 수학 학업 역량도 더 좋게 향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틀린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요 내용을 참고하셔서 오답노트 나중에 수행평가 있을 때는 구체적으로 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깊게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오답노트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오리엔테이션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